네, 안녕하세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강의 그 첫 번째 토픽으로 뉴스밴드 모델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총 네 가지 동영상 중에 그 세 번째 동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메저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를 한번 리뷰를 좀 해보니까요. 자, 우리가 X가 디맨드라고 할 때 X가 무슨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았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예, 평균은 3192개고요. 표준 편차가 1181이었다. 뭐 이런 걸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purchasing cost는 selling price는 뭐 190달러고요. 그 다음에 purchasing cost가 110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salvage value가 90달러.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underage cost가 얼마고 overage cost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찾았습니다. 자, overage cost 먼저 위에 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underage cost부터 필요한 것보다 하나 덜 샀어요. underage 부족하게 사놓으니까 부족하게 살면 제대로 팔 수 있었는데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lling price minus cost, purchasing cost 해서 이게 이제 80불이 되는 거였고, overage cost는 필요한 것보다 하나 더 사다 보니까 그게 남아 돌게 된단 말이에요. 남아 돌면 purchasing cost에다가 이제 salvage value로 떨어져 분하니까 20불 손해보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average cost, underage cost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optimal order quantity Q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캐피탈 F는 지금 수요의 CDF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underage cost over overage cost plus underage cost라고 하는 이런 critical ratio를 만족해주는 Q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Q를 찾았더니 그때 이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테이블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4196개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요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자, 이제 요러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퍼포먼스 메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메저가 이 뉴스밴드 모델에 많은데요. 뉴스밴드 모델에 여러 가지 지금 밑에 적어 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For any order quantity, 우리가 오더 퀀티티를 뭐로 이제 결정을 하던 간에 옵티멀 오더 퀀티티는 뭐 4196개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오더 퀀티티를 결정하건 간에 하여튼 밑에 있는 요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 메저들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We would like to evaluate the following performance measures. 첫 번째 한번 보니까요. expected lost sales. 자, lost sales의 expected value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보면 뭐 average number of units demand exceeds the order quantity. 그렇죠. 우리 order quantity를 초과하는 demand가 초과하는 수량이 평균적으로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지 lost sales가 발생하니까. 자, 그 다음에 expected sales는 뭐겠어요? The average number of units sold.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한 그 개수가 몇 개냐,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xpected, 자, 이게 이제 sales라고 괄호 한번 칠까요? 그 다음에 expected leftover inventory는 남는 거죠. The average number of units left over at the end of season. 자, 남아돈 물건이 개수가 몇 개냐,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요까지 세 가지를 지금 일단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expected란 말이 없었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lost sales가 뭐 몇 개가 10개가 발생했다 그러면 leftover inventory는 없는 거예요. 0인 경우죠. 혹은 leftover inventory가 뭐 20개 남았다 그러면 lost sales는 0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expected value예요. 그러니까 lost sales의 기대값이지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이제 현실로 드러난 lost sales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계산해 보면 뭐 이게 뭐 10.5개가 남고 뭐 이거는 뭐 8.9개가 남는다, 이렇게 둘 다 값을 가진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혹시 나중에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제가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pected profit. 자, 우리가 expected profit maximize 하려고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optimal order quantity Q를 정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expected profit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xpected fill rate. 자, 이거는 우리 사실 교재에 나오지는 않는데, 자, 언급을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어떤 거냐? The fraction of demand that is satisfied immediately. 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충족해주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런 개념인데 보다 정확한 definition은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in stock probability와 stock out probability인데요. 자, in stock probability는 probability all demand is satisfied. 수요가 모두 다 충족되었을 확률. 예. 하나도 우리가 이제 고객이 왔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산 일이 없을 그 확률을 말하는 거고요. stock out probability는 stock out이란 말이 이제 물건이 바닥났다는 얘기인데 probability that some demand is lost. 미리 물건이 바닥나놓으니까 고객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못 사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확률이 얼마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떠한 오더 퀀티티 Q를 탁 뭐를 하나 정하고 나면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계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수학적인 표현을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demand를 우리가 X라고 놓고요. 오더 퀀티티를 Q라고 놓읍시다. 자, X가 demand고요. Q가 오더 퀀티티예요. 우리가 주문한 수량이다. 자, 만약에 수요가 우리가 주문한 것보다 많다. 자, 요 얘기만 딱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죠? lost sales가 발생했겠군요.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값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한 개수, 수요의 개수라는 것은 판매한 개수 몇 개일까요? 주문한 수량마다 많으니까 판매한 개수는 내가 주문해서 갖고 있던 Q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없어서 못 판 개수, 요거 두 개 합한 것이 이 X가 되겠죠. 그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X가 Q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 말만 보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수요가 나의 주문 수량보다 작으면 남아 돌았겠네요, 물건이. 그죠? 그러니까 수요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요가 세일즈는 수요가 될 것이고요. 남아 도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거 두 개 합한 게 우리가 지금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의 수량 Q개죠. 자, 요게 두 개가 이해가 되면, 그죠? 이해가 뭐 안 될 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세일즈가 어떤 상황에서는 Q가 되고 세일즈가 어떤 상황에서는 X가 된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퍼포먼스 메저, expected lost sales, 그 다음에 expected sales, 그 다음에 expected leftover inventory,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요 세 가지를 좀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 한번 봅시다. 자, expected lost sales를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expected value of, 자, 요 값인데, 요 노테이션이 보니까 여기 뭐 플러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플러스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그 값을 적고, 이게,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라고 두겠다.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만 값을 내가 인식하겠다. 자,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X가 지금 demand인데, demand가 내가 주문해서 가지고 있는 이 Q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클 때 lost sales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0과 X-Q의 맥시멈 값을 기대값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평균에 대한 개념을 적분으로 표현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원래 expected value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무슨 숫자를? 이 안에 있는 어떤 숫자를.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 x-q를 두었어요. 그 다음에 이 x라는 건 수요 아닙니까? 수요의 pdf가 나와 있고요. 자, 이 말은 사실은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q부터 무한대까지 또 적분하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Q까지 하는데, 만약에 수요가 Q보다 작으면, 자, 이 구간에서 수요가 일어나면은, lost sales는 없습니다. 0 곱하기 f of x, dx.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0이랑 곱하니까 이게 무조건 0이니까 좀 삭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 말이 맞죠. 예. x-q가 이제, 이 수요가 Q보다 클 때, Q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가는 구간에서는
lost sales가 X-Q로 결정나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니까 이게 이제 expected lost sales가 되는 겁니다. 자, expected sales는 어때요? 지금 위에 있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보면 sales는요, 이 X하고 Q하고 둘 중에 작은 것이 바로 sales가 돼요. 그죠? 위에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러면 기대값을 수치로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X가 어차피 뭐 수요라는 건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사실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적어도 되는데 그냥 0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그 확률이 이 f of x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안 적은 거고 여기 지금 0이라고 적었죠. 0에서부터 q까지는 세일즈가 몇 개? 그렇지. x개 수요만큼 세일즈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q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가면 세일즈는 몇 개? 그래, q개만 세일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적는 이런 수학식들은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해 보면 이렇다. 이건 뭐 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면. 자,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expected leftover inventory. 그건 이렇게 적었다 치자. 자, expected leftover inventory는 생각해 보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Q 빼기 X에 요 괄호 쳐가지고 플러스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0이나 Q 빼기 X의 맥시멈을 찾아가지고 기대값 구하는 거죠. 그죠? 자, leftover inventory가 일어나려면 수요가 Q보다 작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X인데 그것이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Q까지 해도 되는데 음수는 있을 수 없으니까 0에서부터 그냥 Q까지 이렇게 지금 적분을 하는 거죠. 그때 leftover inventory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더 많으니까 Q 빼기 X를 해야지 요 괄호가 leftover inventory의 수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물론 또 안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적는다면 0에서 Q까지 적분했으니까 여기서는 Q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서 leftover inventory 0 곱하기 f of x dx. 자, 요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0을 곱하니까 그냥 다 삭제한 겁니다. 자, 일단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수요가 정규원 볼 따르고 평균은 3192,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181의 2승 뭐 이런 걸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수요의 확률 분포를 찾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옵티멀 오더 퀀티티 Q가 뭐 41961이다라는 것을 지난 강의에서 찾았는데, 자, 이번에 물론 4196을 집어넣었을 때 퍼포먼스 메저가 어떤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그냥 교육의 목적상 Q를 그냥 3500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특히나 expected leftover inventory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한번 풀어 나가 볼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optimal order quantity가 4196이었는데 우리 이 뉴스 밴더 모델을 이야기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마케팅 팀한테 가서 수요 예측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3200개 팔 거라 그랬죠. 3200개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지금 옵티멀 오더 퀀티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해요. 자, 그래서 4196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는 좋은 값이다라는 걸 찾았었고요. 자, 근데 교육의 목적상 이번에 Q를 3500개로 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자, 만약에 수요가 2000개야. 근데 나는 지금 3500개 주문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건 남겠죠? leftover inventory. 1500개 남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수요가 훨씬 더 많아. 4000개야. 나는 3500개 주문해서 갖고 있어. 그러면은 모자란 거예요. 즉, leftover inventory는 0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leftover inventory만 먼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자, leftover inventory는요, the average over all possible demand outcomes. 수요가 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즉 평균적으로 기대할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는 leftover inventory를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demand가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이게 지금 뭐 절차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자, normalize the first step이 normalize the order quantity to find its G statistic. 자, Q를 3,500이라 한다고 했죠. 그러면 Q에 해당하는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는 random variable은 어떤 구체적인 값, G sub 0라는 값이 되는데 그게 0.26 정도 되겠네요. 3,500 Q에다가 평균 빼고 standard deviation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까 앞에서 봤던 아주 수학적인 정의 expected leftover inventory가 적분의 표현식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손으로 해도 됩니다. 컴퓨터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statistics review 시간에 inventory function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계산을 미리 다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 가면 표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 인벤토리 펑션 테이블이 우리 교재 뒤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찾아보면 expect the leftover inventory for a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with the G statistic 지금 0.26이죠.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에 G 값을 0.26 넣으면 0.5424가 나온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어펜딕스 표에 보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스태티스틱스 리뷰 시간에 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G sub 0에 이 인벤토리 펑션은 정의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구하면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 결과가 지금 이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이제 여기다 이게 샵1, 샵2 썼으니까 여기 샵3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샵3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따르고 있죠. 위에 보시면 평균이 3192고 표준 정규분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181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의 expected leftover inventory. 자, 그것은 우리가 statistics review 시간에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의 inventory function 값에다가 수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곱해주면 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고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의 인벤토리 펑션이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 이것이 expected leftover inventory가 될 것이다. 즉 옵티멀 그냥 오더 퀀티티 Q를 3,500으로 하면 기대되는 leftover inventory가 한 641개는 남을 거다. 이거 아마 떨이 처분하게 될 거다. 자, 그런 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얘기가요. 우리가 스태티스틱 리뷰 시간에 아주 친숙한 제 어떤 필기체의 글이 보이죠? 우리가 이거 다 했었던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스탠다드 노멀 인벤토리 펑션을 이렇게 나타내면 자, 요것의 정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요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요렇게 해서 쭉 내려와 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자,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죠? 자, 기억 안 나면 저기 스태티스틱스 리뷰의 제일 마지막 동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자, 요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인벤토리 펑션을 요렇게 나타내면 요것은 정의가 이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 또 친숙하죠? 요 프로시저가 쭉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와서 쭉 오니까 제일 끝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아까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적용을 했던 결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expected leftover inventory 이게 뭐 641개다라는 것을 앞에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생각해보면, 자, order quantity Q란 이 Q죠, Q. 이것은, 자, 보세요. demand가 order quantity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작으면, 이게 작으면, order quantity는 sales plus leftover inventory. 그러니까 실제 판 거하고 남아돈 거, 이게 합친 게 order quantity Q가 되는 거죠. 제 말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 기대값 한번 취해볼까요? 이렇게. 그래도 같은 수학식이 되죠.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냐, expected leftover inventory를 찾은 거고요. 저 위에 641개를 찾은 거고, expected value of order quantity, 아니 order quantity는요, expected value of order quantity, 이 order quantity가 지금 Q예요. 상수란 말이지. 그럼 상수의 expected value는 그냥 또 Q 아닙니까? 상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expected value도 그냥 Q예요. 자, 그러면 이 expected sales가 지금 궁금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요. Q 빼기 expected leftover inventory 하면 되는 거죠. Q가 얼마? 우리 3,500개 샀죠? expected leftover inventory 641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2,859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세일즈로 판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expected loss sales를 한번 추적해 볼 텐데, 자, 또다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lost sales는 언제 발생하냐면 demand가 order quantity보다 클 때 발생해요. demand가 order quantity보다 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한 거 더하기 lost sales를 한 게 demand가 될 거라고. 그 말이 맞죠? 그죠? 실질적으로 판 게, 자, 이게 지금 Q인데, 이 경우는 이게 Q가 될 거라고, 그지? 그리고, 이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lost sales까지 합해 놓은 게 실질적인 demand가 될 것이다. 언제? demand가 클 때, Q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기대값 취해보고요. 그러면 이거 기대값 취하고, 이거 기대값 취하면 다 똑같죠. 오케이. 자, 근데 expected demand라는 게 뭐죠? 이게 지금 뮤예요, 뮤. 우리, 그죠? 수요가 지금 디맨드가 정규분포 따른다 그랬고, 그때 이제 뮤 평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expected low sales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뮤에다가 expected sales 빼면 되네. 그래요. 자, 좀 지울까요? 자, 그래서 expected low sales는요, 뮤에다가 expected sales 빼면 돼. 뮤는 아까 얼마라 그랬지? 그래. demand가요, 정규분포 평균은 3192, 표준 편차는 1181의 2승을 따른다 그랬어. 평균이 3192고요. expected sales는 얼마? 아까 방금 위에서 봤어요. 2859개라고. 자, 그래서 expected low sales는 얼마? 약 평균적으로 333개, 333개를 우리가 못 팔 것 같다. 평균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퍼포먼스 매저 봤어요. expected low sales, expected sales,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expected leftover inventory.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에는 expected profit 한번 보죠. 우리가 이거 maximize 시키는 의사결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expected profit을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가 Q를 이번에 3,500개를 결정했을 때 expected profit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expected profit은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팔려 나간 게 있을 거야. expected value of sales. 그럼 그만큼은 우리가 selling price 빼기 purchasing cost, 요 뺀 만큼, 이게 이제 80불일 텐데 요만큼 우리가 돈을 벌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eftover inventory가 우리가 수량이 있잖아. 자, 이거는 떨이 처분해가지고 손해봤죠. 그러니까 cost 빼기 salvage value 한, 여기 이제 20불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손해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곱해서 빼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underage cost라고. underage cost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overage cost라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제 숫자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underage cost, 즉 price pay cost는 얼마? 190 빼기 purchasing cost 110불. expected sales 앞에서 구했죠. 위에서
위에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purchasing cost 빼기 salvage value. 이게 이제 요거 한 게 이제 average cost고요. 그 다음에 expected leftover inventory가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641개라고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expected profit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언제? if Q가 3,500이면 expected profit 이렇다. 자, 지금 메시지는 Q를 뭐든지 정하고 나면 expected profit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사실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제가 아까 fill rate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제 expected fill rate의 어떤 수학식인데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expected demand 분의 expected sales. 평균 수요분의 평균 판매량. 자, 이게 fill rate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보면 expected demand는 mu죠. 그 다음에 expected sales 여기 다시 적었습니다. 요거는 또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아니 여기서 바로 답을 해도 되고요. expected sales 얼마입니까? 2859네. 그래서 2859 나누기 3192 이렇게 답을 해도 되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expected sales라는 게 뭐죠? expected sales라는 것이 그래요. 여기 수학 시간 봅시다. expected sales는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걸 왼쪽으로 보내고 expected loss sales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즉 expected sales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mu에다가 expected loss sales 이거 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 식을 지금 집어넣으면 요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89.6%라고 하는 expected fill rate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교재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한번 설명했고요. 이때까지 했던 이 모든 이런 계산들은 이게 확률 분포가 뭐 정규 분포일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확률 분포에도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까 expected leftover inventory를 먼저 계산하고 쭉 살펴보는 걸 했는데요. 사실은 순서를 바꿔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expected low sales를 먼저 계산하고 Q가 3,500일 때 그런 다음에 쭉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한번 볼게요.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이 얘기는 여러분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야. 자, definition. 자, 요거 두 개 봅시다. 내가 지금 3,500개 만약에 주문을 했다. 근데 디맨드가 그보다 더 크다. Q보다. 자, 그러면 low sales 발생하죠. 300개. low sales. 만약에 Q보다 작은 수요가 발생했다. 3,200개로. 그러면 low sales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expected low sales는 the average over all possible demand outcomes. demand outcome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 다음에 평균 낸 거죠. low sales를. 자, 그래서 수요가 정규분포 따를 때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3인데요. 자, Q가 정해졌으니까 Z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expected 제가 지금 loss sales가 먼저 궁금하다. 만약 이렇다면 이게 이제 아까도 무슨 적분식 요렇게 뭐 정의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해도 되는데 이미 이걸 다 계산해서 loss function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 다 뒤에 적혀 있다. 우리 statistics 리뷰 시간에 loss function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Q가 주어졌을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의 어느 구체적인 값 small z를 구했기 때문에 스탠다드 노멀 로스 펑션 테이블을 보면 이러한 계산 결과가 이미 계산되어 나와 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로스 펑션 0.26 집어넣어 가지고 보면요 0.282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스태티스틱스 리뷰 시간에 요거는 요렇게 계산이 정의는 이렇고 이걸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니까 엑셀로 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 다 얘기했었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또 다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에는 이제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expected low sales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러면 수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다가 그 방금 스탠다드 노멀 로스 펑션을 곱해서 이렇게 구한다. 즉
expected low sales는요 334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못 팔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334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는 expected leftover inventory부터 계산해서 쭉쭉쭉 와가지고 expected low sales를 계산했는데 그때는 333개가 나왔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334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값이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적으니까 0.2824지 이게 원래 계속 뒤로 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라운드 에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대충 근사치로는 요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했던 얘기예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수요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로스 펑션은 요렇게 썼는데 그것의 정의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스태티스틱스 리뷰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쭉 가니까 이제 요런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그냥 제너럴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의 로스 펑션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의 로스 펑션은 자, 노멀이니까 여기 이렇게 n이라고 썼었고요. 요거는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봤고요. 요거를 이제 쭉 적분을 진짜 손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스태티스틱스 리뷰 시간에. 그래서 쭉 오다 보니까 아, 요렇게 되는구나까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걸 방금 우리가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expected lost sales를 먼저 지금 계산해서요. 334라고 했나요? 자, 요거 먼저 계산했어요. 이거 가지고 나머지 expected sales, expected leftover inventory, expected profit, 뭐 이런 것, expected fill rate까지 쭉 한번 계산하는 걸 똑같은 양식으로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demand가 order quantity보다 클 때는 요거 아까 했던 얘기예요. 요러니까 expected sales는 뮤에다가 expected low sales 빼면 되니까 방금 우리가 이미 expected low sales 이거 계산했지 않습니까? 334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또 demand가 order quantity보다 작을 때를 고려하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expected leftover inventory는 Q 빼기 expected sales가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expected profit은 아까 제가 적었던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expected fill rate는 똑같죠. 89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순서를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해서 이렇게 쭉 하느냐에 따라 뭐 답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다 똑같이 어떤 수요의 확률 분포에도 다 적용이 된다. 자, 요까지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다 달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서비스 메저라는 거, 추가적인 두 가지 메저가 더 있어요. 서비스 메저가 있는데 첫 번째 서비스 메저가 바로 in stock probability입니다. in stock probability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셀링 시즌에 물건을 팔았는데 재고가 남아 있을 확률이에요. 그걸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죠. 언제 재고가 그러니까 셀링 시즌이 다 끝났는데 물건이 부족하지 않고 남았다. 부족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그것은 생각해 보면 probability, demand가 Q보다 작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문한 수량보다 수요가 작으면 부족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CDF of dema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pital F of Q, Q에 주문했을 때의 CDF 값. 이것은 또 이렇게 표준화 시킬 수 있죠. 이것은 probability random variable Z가 Q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그래서 요 분수를 지금 small g로 표현하면 이게 small g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G statistic Q를 이 분수 지금 요 파트 얘기하는 거지. Q를 3500 넣었더니 G가 0.26이 나왔다. 자, 그러면 그래요. 표준 정규 분포표 보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표. 그래서 이제 G가 0.26일 때 이 CDF 값이 얼마냐 찾으면 60.26% 나오는구나. 자, 이것이 바로 in stock probability. in stock probability. 언제? Q를 3500으로 하면 if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럼 stock out probability는 뭐냐? 물건이 바닥난 확률이 얼마냐?
뭐 1에서 CDF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1에서 인스탁 프로바빌리티 빼니까 약 뭐 39.74%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물건이 모자랄 수 있다. 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정도 얘기하고 나면 앞에서 제가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는 fill rate를 설명했었어요. 사실은 fill rate도 일종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이긴 한데, 자, 그게 이제 뭐 비슷한 얘기 아닌가 하는데,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정의가 다릅니다. 인스탁 프로바빌리티하고 앞에서 봤던 우리 fill rate는 같지 않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아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오더 퀀티티 Q를 이렇게 뭐 증가시켜 나감에 따라서 인스탁 프로바빌리티도 퍼센티지고요, fill rate도 퍼센티지인데, 우리가 지금 3,500일 때 요럴 때 지금 하고 있죠. 아까 앞선 인스탁 프로바빌리티는 80 몇 %였고요. 인스탁 프로바빌리티는 지금 얼마입니까? 60.26%니까 대략 한 여기, 그러니까 한 62. 그러니까 60.2%가 26%가 지금 다르죠, 값이. 그러니까 제 이 그림의 메시지는 fill rate하고 인스탁 프로바빌리티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다. 값은 다르다. 자, 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오더 퀀티티 Q를 정했을 때 여러 가지 퍼포먼스 메저들 뭐 있었어요? expected 뭐 leftover inventory, 그 다음에 expected sales, 그 다음에 expected lost sales, 이런 거 구할 수 있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expected, 자,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profit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expected fill rate이라는 것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서비스 메저 expected in stock probability, in stock, 그냥 이렇게 쓸까요? probability in stock, in stock probability와 probability, stock out probability, stock out.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정도는 이제 서비스에 집중하는 그런 메저였고요. 우리는 애초에 뉴스밴드 모델은 이 expected profit을 maximize 하려고 이제 우리가 오더 퀀티티 Q를 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밴드 모델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뉴스밴드 모델. 뉴스밴드라는 것은 뉴스를 파는 어떤 가판대란 얘기예요. 뉴스를 파는 가판대에 있는 사람은 고민이 뭐겠어요? 신문이라는 것은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저기 그 인쇄소에서 물건을 떼와 가지고 그걸 팔다가 남으면 떨이 처분, 그러니까 떨이 처분인데 너무 싸게 떨이 처분, 그러니까 폐품으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쓰레기 저기 폐품으로 그냥 진짜 헐값에 넘겨야 돼요. 그죠? 정가에 팔면 뭐 700원, 800원 뭐 신문 한 부에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아 돌면 그냥 뭐 신문 한 부에 뭐 1원 받고 넘겨야 되는 거죠. 셀비즈 밸류가 아주 낮은 경우인데, 이 뉴스밴더를 운영하는 이 친구,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적인 이름이 이게 뉴스보이 모델이라고 불러도 똑같은 겁니다. 뉴스를 보는 뉴스를 판매하는 이 소년의 고민하고 똑같아요. 어떤 문제? 그렇지. too much 혹은 too little problem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오닐사가 주문을 몇 개를 해와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뉴스밴더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남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남은 얘기를 더 이어서 하고 뉴스밴더 모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